이건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자 한미 동맹으로 견고했던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CNN,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뉴스를 긴급 보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한미군과 한국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한미군은 트럼프의 정책에 크게 반발하며 절대 한국을 떠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왜 미군들은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걸까요? 한미동맹을 발칵 뒤집은 그 놀라운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 육군 중위 브라이언 밀러입니다. 펜타곤에서 3년간 근무하다 처음으로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국으로요. 솔직히 처음엔 그다지 기대가 없었죠. 한국이라면 뉴스에서나 들어본 북한과 대치하는 위험한 나라, 미국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힘든 약소국이라는 이미지뿐이었으니까요. 발령 전날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마크 존슨 중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CNN 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어. 놀라서 TV를 켰죠. 뉴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중계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충분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스튜디오는 술렁였습니다. 마크 중령과 펜타곤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 TV에서도 여전히 철수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마크 중령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중령님은 반대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마크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우 근시안적인 결정이야. 솔직히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충분히 자립했고 더 이상 미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자신있게 말했죠. 마크 중령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여유가 있었어요. 나도 처음엔 너처럼 생각했어.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배운 것과 전혀 다르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한국에 머물러서 정이 든 것뿐이겠죠.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강국이고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그런 생각은 변함없었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작아지는 미국 땅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임무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깨끗한 공항 시설과 질서정연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후였죠.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여기 얼굴만 비추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내밀려는 제 손을 저지하며 말했어요. 스크린에 얼굴을 비추자 불과 몇 초 만에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벌써 끝났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는 키 큰 로봇이 여행객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한국어와 영어로 물었죠.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 출구가 어디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로봇은 즉시 화면에 지도를 띄우며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확히 목적지까지 안내했죠. 이런 첨단 기술이 일상에 녹아든 모습이 신기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한 고속도로와 정확히 작동하는 자동 톨게이트, 스마트 주차 시스템까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너무 달랐어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야경과 고층 아파트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뉴욕보다 더 현대적인 느낌이었죠. 제 입에서 절로 탄성이 나왔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곳이었어. 더욱 놀라웠던 건 밤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안전한 분위기는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마크 중령이 저를 위해 예약해둔 바비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가운데 있는 화로에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반찬들. 김치부터 시작해 이름도 모를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먹나요? 저는 당황스러워 물었어요. 마크 중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먹다 보면 다 없어져. 신기하지? 주변 테이블에서는 회식 중인 한국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의 유쾌한 분위기가 전염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한국 생활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인터넷 속도였어요. 숙소에 설치된 와이파이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최소 10배는 빨랐죠. 고화질 영상도 버퍼링 없이 바로 재생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KTX 기차 안에서도 영상 통화가 끊김없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차 안에서 문자 메시지 보내기도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죠.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방문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며칠이 걸리는 일이 한국에서는 단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신분증 확인부터 카드 발급까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빠르게 처리됐죠. 이게 다 끝났다고요?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 시간은 거의 없었고 5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적어도 1시간은 기다려야 할 일이었죠. 서울의 지하철은 또 어떻고요?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전철,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가 제공되는 앱까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이 30초 늦게 도착했는데 역에서 공식 사과 방송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버스와 택시도 앱으로 2분 내에 호출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미국처럼 요금 흥정이나 불필요한 우회도 없었죠. 식당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무인 마트에서는 자동 계산대가 일반화되어 있었고요. 병원에서는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약국에서는 몇 분 만에 약을 받았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새벽 3시에 치킨을 주문했을 때였습니다. 30분 만에 따뜻한 치킨이 배달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메뉴 선택의 폭도 넓었고 배달 앱의 사용법도 직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크 중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운 것과 전혀 다르더라. 한미연합훈련 한국군을 얕봤다가 충격받다.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무렵 저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한국군을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미국 육군이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훈련 첫날, 저는 한국군 이도현 대위와 한 팀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밀러 중위님. 함께 좋은 훈련 되었으면 합니다. 이도현 대위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네, 저도요.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대답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군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번째 과제는 15km 완전 군장 행군이었습니다. 출발 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앞서서 이끌어주겠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출발 후 30분, 이도현 대위는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반면 저는 이미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나자 땀이 비오듯 흘렀죠. 2시간째에는 다리가 천근만근으로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밀러 중위님? 이도현 대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도현 대위는 제 상태를 눈치채고 페이스를 조절해 주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한 보조병력이 아니라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정예 부대였죠. 전술 훈련에서도 그들의 실력은 빛났습니다. 이도현 대위의 판단력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팀워크도 완벽했죠. 상황이 주어지면 즉시 역할을 나누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훈련이 체계적일 줄 몰랐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이도현 대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북한과의 휴전 상태, 그리고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현실을 한국군은 매일 직면하고 있었죠. 그들의 훈련 강도가 높은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마크 중령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한국군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마크 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한국은 항상 실전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나라야. 그래서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니? 그렇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강한 국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훈련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미국에서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대 휴게실 TV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연설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충분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왜 우리가 한국을 계속 지켜주어야 합니까? 이제는 그들이 자신의 안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때입니다. CNN 방송에서는 정치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치인은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죠. 다른 분석가도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토론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2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부대 내에서도 미군 장병들 사이에 철수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몇몇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어요. 솔직히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한국은 충분히 부자인데. 맞아. 우리가 왜 이렇게 먼 곳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저는 참지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한국에서 제대로 생활해보세요.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밀러, 넌 한국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거 아냐?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죠.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아니야. 그저 현실을 직접 보게 된 거지.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야. 이어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발전상, 한국군의 능력에 대해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다고? 한 동료가 물었죠. 한국군이 그렇게 강하다고? 다른 동료도 궁금해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될 거야. 한국은 우리의 보호국이 아니라 강력한 동맹국이야. 그날 이후 저는 미군 철수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한국의 실상을 알리는 비공식 대사 역할을 자처했어요. 한국과 함께 훈련하며 느낀 동료의식,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상을 동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한창이던 어느 날 마크 중령이 저를 특별한 브리핑에 초대했습니다. 미군 고위 장성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였어요. 너라면 이 브리핑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마크 중령이 말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별이 반짝이는 장성들이 앉아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동북아시아 지도가 띄워져 있었어요. 회의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한미군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이어지는 설명은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군사력 분석 자료가 나타났어요. 장성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보호받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곳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 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단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또한 한국은 그저 수동적인 보호국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방위산업의 중요한 고객이자 첨단 기술 개발의 협력자입니다.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 등 세계 분쟁 지역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마크 중령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었군요. 마크 중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알았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 한국에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불쌍한 나라를 도와주러 간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일한다는 인식으로 변했죠. 더 놀라웠던 건 제가 한국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문화, 음식,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이 저를 매료시켰죠. 한국에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서울의 거리는 익숙해졌고 간단한 한국어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주세요 정도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그날 저는 마크 중령을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중령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사무실 문을 노크하며 물었죠. 마크 중령은 손짓으로 들어오라며 반겼습니다. 물론이지, 브라이언. 무슨 일이야? 저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중령님, 저 복무기간이 끝나도 한국에 남을 생각입니다. 마크 중령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진심이야? 네, 한국에서 취업도 고려 중이에요. 한국이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됐습니다. 마크 중령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놀랍지는 않네. 요즘 너의 변화를 지켜봤거든. 한국 문화에 푹 빠진 것 같더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휴가 때는 한국의 여러 지방을 여행하기도 했죠.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어? 마크 중령이 물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쪽이요. 미군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해외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크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이야. 한국은 사이버 보안에 큰 투자를 하고 있어. 내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야. 대화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결정이었죠. 미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고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았죠. 발음이 어려워 몇 번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하는 내 모습이 조금은 우스웠지만 한국에서의 미래를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임무지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땅이 되었어요. 달력에 한국어 학원 수업 일정을 표시하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에 나라면 이런 결정을 상상이나 했을까? 첫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실망감,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코리안 드림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퇴근 후 2시간씩 수업을 들었고 주말에는 한국인 친구들과 언어 교환 모임도 참석했어요. 한국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마크 중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라이언,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마크 중령 옆에 한국인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브라이언, 이쪽은 김준호 대표님이야. 서울에 있는 사이버 보안 회사 대표셔. 김준호 대표는 악수를 청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크 중령님께 당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미군 출신 보안 전문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셨다고요?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군사 보안 경험은 매우 귀중하죠. 그날 저녁 내내 우리는 한국의 IT 산업과 사이버 보안 시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김 대표는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사로 오세요. 정식으로 면접을 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배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죠. 면접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대표를 포함한 3명의 면접관이 제 경험과 역량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게 될 거였죠. 연봉도 미국에서보다 나쁘지 않았고 주택 보조금까지 제공된다고 했어요. 한 달 후 마크 중령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가진 동료 스티브도 있었어요. 스티브, 너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지? 제가 물었죠. 스티브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한국에 남기로 했어. 한국 스타트업에서 CEO로 일하게 됐어. 마크 중령은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웃었어요. 너희가 한국에 이렇게 정착할 줄은 몰랐어.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미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했잖아. 저는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으니 이제 우리가 한국을 도울 차례야. 이제 저는 미국 육군 중위가 아닌 한국 회사의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미군으로서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한국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서울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이 나라가 제 2번째 고향이 되었다는 걸 실감합니다. 때로는 퇴근 후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해요. 6개월 전에 나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믿을까? 아마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코리안 드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저의 모습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